일부 지옥의 시작. 2005년 5월 서울 명성고등학교. 야, 이민수. 숙제 다 했냐? 복도 한쪽에서 일진 리더 김태준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노트 5권을 건넸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모두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이게 뭐야? 글씨가 왜 이렇게 똥같이 삐뚤어? 다시 써. 태준이 노트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주었다.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은 민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성적이 좋을수록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점심시간, 민수는 옥상 구석에서 혼자 빵을 먹고 있었다. 야, 뒤에서 태준의 친구 강수호가 나타났다. 그는 민수의 빵을 낚아채 한 입 빼어 물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더러운 거 먹지 마. 돼지 새끼가. 웃음소리가 터졌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항하면 더 심한 폭력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민수의 삶에 빛이 찾아온 건 5월의 어느 날이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 교생 실습을 하게 된 김지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25살의 김지영 선생님. 청순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순식간에 학교의 화제가 됐다. 남학생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보기 위해 기웃거렸다. 민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그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깊이 빠져들었다. 민수야, 점심 먹었어? 지영 선생님은 항상 혼자 있는 민수를 챙겼다. 그녀는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똑똑하지만 슬픈, 강하지만 외로운 그 눈빛. 선생님, 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그 한마디가 민수에게는 전부였다. 지옥 같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다. 야, 민수 저 새끼 봤냐? 지영쌤이랑 완전 썸 타는 거 아니야? 태준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질투가 그의 눈에서 타올랐다. 교생쌤이 전교 1등 새끼만 챙기니까 빡치네.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겠다. 6월의 어느 금요일 방과 후. 야, 민수야. 옥상으로 올라와. 할 얘기 있어.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옥상에는 태준과 그의 친구들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끼야, 지영쌤이랑 사귀냐? 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쌤이 너만 챙기잖아. 완전 썸 타는 거지? 정말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왔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교생 싹 꼬시는 주제에 잘난 척은 또 왜 해? 응? 발길질이 시작됐다. 1대, 2대, 3대. 민수는 몸을 웅크린 채 폭행을 당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옥상 문이 활짝 열리며 지영 선생님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선생님. 민수가 피투성이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학생들, 당장 따라와. 교무실 가자.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날 태준과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됐고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부 추라. 야, 들었어? 지영쌤이랑 민수 사귄대. 소문은 월요일 아침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진짜? 그래서 옥상에서 둘이 만났던 거야? 어쩐지. 쌤이 민수만 챙기더라니. 선생님이랑 학생이? 미쳤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진실보다 빠르게 퍼졌다. 수요일,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교생이 학생이랑 그런 관계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 애들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목요일,
교육청에서 조사관이 파견됐다. 김지영 선생님, 이민수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폭력 피해 학생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러 증언에 따르면 금요일 지영은 교생 실습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녀의 꿈이었던 정식 교사의 길은 그렇게 막혔다. 민수는 그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선생님의 인생을 망쳤어.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새끼 때문에 지영쌤 쫓겨났잖아. 선생님이랑 진짜 그랬던 거 아냐? 민수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다. 7월, 부모님은 결단을 내렸다. 민수야, 미국에 삼촌이 계시잖니.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자. 2005년 8월 15일, 민수는 인천공항을 떠났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갚아 주겠어. 3부 화려한 부활. 2025년 인천공항 입국장. 미스터 켄. 이쪽 봐주세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 중심에 완벽한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이민수. 아니, 실리콘밸리에서 그를 부르는 이름은 미스터 켄멜. 켄. MIT를 수석 졸업한 그는 23세 AI 스타트업 켄테크 켄테출 창업했다. 회사는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됐고 현재 시가총액 3조 원. 민수는 개인 자산만 8천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공항을 나온 민수는 비서에게 말했다. 호텔은 나중에 가고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남. 차는 30분 만에 낡은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1207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택배. 문 앞에 선 여자는 김지영이었다.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다만 눈가의 주름과 지친 표정이 그녀가 겪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예요. 이민수. 지영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민수야. 진짜 너야? 네, 선생님. 20년 만입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집 안은 비좁았다. 지영은 20년간 학원 강사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교생 실습 때의 그 소문 때문에 어느 학교도 그녀를 정식 교사로 채용하지 않았다. 민수야, 정말 내가 그 유명한 미스터 켄이었구나. 뉴스에서 봤어. 선생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니? 지영교육재단의 설립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의 이사장 임명장이에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재단 설립 자본금 500억 원, 강남에 있는 대형 교육시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 이건 너무. 선생님이 20년 전에 잃어버린 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정식 교사가 아니라 이사장으로요. 지영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2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는 지영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선생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인생을 망친 놈들에게 제대로 된 이자를 받아야죠.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사부 지옥의 서막. 민수는 조용히 움직였다. 20년 전 지옥의 중심에 있던 이름, 김태준. 민수의 비서 제니퍼가 태준의 현재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태준, 45세. 아버지의 중소기업 태강산업을 물려받았으나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의 실패와 무리한 투자로 누적 부채만 120억 원. 현재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민수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잘 됐네요. 빚으로 일어선 자, 빚으로 무너지게 해야죠. 태강산업의 모든 채권을 매입하세요. 은행, 이금융권, 사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시장가보다 비싸게 사들여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빚의 주인이 저 켄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찾아 미끼를 던지세요. 희망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뜨려야 하니까요. 오부처절한 복수. 일주일 후 태강산업의 김태준 대표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다.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빚 독촉의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렸다. 대표님, 미국 켄 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켄 캐피탈. 그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네. 저희 회사 기술에 관심이 있다며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신라호텔에서 대표님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싶어 하신대요. 태주는 환호성을 질렀다. 150억.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었다. 그는 남은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필사적으로 투자 제안서를 준비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약속의 날, 금요일. 태주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신라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차분하고 묵직한 목소리. 태주는 침을 꿀꺽 삼키고 문을 열었다. 스위트룸은 거대했다. 한 남자가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수트핏,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태주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강산업 대표 김태준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창밖의 빛을 정면으로 받은 그의 얼굴.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짓밟았던 그 얼굴. 오랜만이네요. 태준 씨.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민수?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름을 잘못 아셨네요. 켄입니다. 미스터 켄. 민수가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손짓했다. 그 PPT 자료는 집어넣으시죠. 어차피 쓰레기통에 들어갈 내용 같은데. 쓰레기통. 20년 전 민수의 빵을 던져 넣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태주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가 켄 캐피탈? 네. 제가 만든 회사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태준 씨. 민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다. 저는 오늘 투자자가 아니에요. 채권자로 왔죠. 뭐라고? 당신 회사 빚 120억. 은행, 사채업자, 거래처. 전부 제가 인수했습니다. 어제부로 태강산업의 모든 빚은 켄 캐피탈 소유입니다. 축하해요. 당신의 유일한 채권자가 되었네요. 태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도 앉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20년 전 옥상에서 절 밟으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제게 했던 말이네요. 민수가 차갑게 웃었다. 20년 전 기억나세요? 제 노트 5권을 찢으며 글씨가 똥같이 삐뚤다고 하셨죠. 그런데 태준 씨, 당신이 20년간 경영한 이 재무제표는 똥보다 더럽네요. 민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태준이 무릎으로 기어와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민수는 구두 끝으로 그의 손을 밀어냈다. 더러우니까 손대지 마세요. 20년 전 당신이 내 빵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더러운 거 먹지 마. 돼지 새끼야라고 했죠. 지금 당신 꼴이 딱 그렇네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태준 씨, 120억 원. 일주일 드릴게요. 갚으세요. 일주일. 120억을 어떻게? 못 갚으면 회사는 제 겁니다. 당신은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는 거고요. 민수야. 아니, 켄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내가 무릎 꿇을게. 뭐든지 다 할게. 태준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다. 무릎, 20년 전에 이미 수백 번은 꿇었잖아요. 당신 앞에서.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빌고 싶으면 기회를 드리죠. 민수는 비서 제니퍼를 불렀다. 제니퍼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왔다. 태강산업 경영권 및 자산일체 포기 각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20년 전 제 노트를 찢던 당신처럼 당신 손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찢어버리세요. 이 각서에 사인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때 입을 옷 한 벌 값은 주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서류 위로 떨어졌다. 아, 참. 지금 사시는 그 타워 팰리스 아파트.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거 원래 20년 전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공장 부지를 헐값에 빼앗아 지은 거더군요. 조사를 좀 해봤죠. 민수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제가 그 아파트 오늘 아침에 샀습니다. 제 아버지가 피땀 흘린 그 땅, 제 값 주고 다시 사왔어요. 내일 당장 짐 빼세요. 거긴 이제 제 집입니다. 안 돼. 안 돼. 태준의 절규가 스위트룸을 가득 메웠다. 민수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20년 전 옥상에서 제가 당신들에게 맞으며 똑같이 외쳤죠. 안 돼. 제발. 민수는 태준을 남겨두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 말을 남겼다. 태준아, 넌 나처럼 미국 가서 성공할 기회는 없을 거야. 넌 그냥 여기서 내가 있던 그 지옥에서 평생 뒹굴어. 문이 닫혔다. 스위트룸에는 태준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일주일 후. 민수야. 제발. 나 죽는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20년 전 민수가 꿇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민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20년 전 그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미안하다. 태준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민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찬 괴물을 예상했지만 눈앞에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사과가 내 20년의 고통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 사과는 가벼워. 하지만 진심이야.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태준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회사는 예정대로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주죠. 내일 아침 8시 내 물류창고로 나오세요. 거기서 상하차 1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의 그 진심이 진짜인지 내 눈으로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며칠 후 민수는 새벽 인력 시장이 아닌 물류창고에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일하는 김태준을 찾아갔다.
일은 할 만합니까? 태주는 헬쑥해졌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직 당신을 다 용서한 건 아닙니다. 아마 평생 그 상처는 안고 가겠죠. 알아. 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는 태준에게 따뜻한 음료수 한 캔을 건넸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들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20년에 걸친 지독한 악연이 비로소 용서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복수를 마친 민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지영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수야, 이제 다 끝났네. 고마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수야, 사실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20년 전 그 소문. 태준이가 퍼뜨린 게 아니었어. 민수가 차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당시 교감 선생님이었던 정민호. 그 사람이 진짜 주범이었어. 정민호?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접근했어. 식사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내가 계속 거절하니까 화가 났나 봐.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교감실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 김 선생, 내가 보니까 민수 학생만 유독 챙기더라. 둘이 무슨 사이야? 말 안 들으면 학교에서 둘 다 쫓아내 버릴 거야. 그게 협박이었어. 민수의 주먹이 떨렸다. 그래서 태준이한테 돈을 줘서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 태준이는 그냥 하수인이었던 거야. 그 새끼가. 민수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교육청 국장이야. 올해의 교육자상도 받았대. 청렴한 교육자로 유명하지. 민수는 즉시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3일 만에 정민호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다. 입시 비리, 뇌물수수, 성추행. 20년간 그가 저지른 범죄는 끝이 없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죠. 육부 통쾌한 심판. 2025년 11월 10일 서울교육청 대강당 제20회 대한민국 교육자 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다. 정민호 국장은 올해의 교육자상 수상자로 선정돼 무대에 올랐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저 정민호는 지난 25년간 오직 학생들을 위해 그가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읽고 있을 때였다. 정민호 국장님, 민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20년 만입니다. 제 얼굴 기억하십니까? 너는 이민수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망쳐놓은 학생이요. 플래시가 터졌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20년 전 당신은 한 교생과 한 학생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리고 25년간 청렴한 교육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을 챙겼죠.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요? 민수가 손을 들자 경찰관들이 무대로 올라왔다. 정민호, 뇌물수수, 입시 비리,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조작. 정민호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의 25년 경력은 5분 만에 무너졌다. 민수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말했다.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복수는 생각보다 달콤합니다. 7부 사랑의 시작. 모든 복수가 끝났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영을 한강 유람선에 초대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민수야, 정말 다 끝났네. 넌 내 20년을 되돌려줬어. 아니요, 선생님. 민수가 지영의 손을 잡았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뭐가? 20년 전에 고백하지 못한 이야기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선생님, 전 20년 전부터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지영의 눈이 커졌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죠. 고등학생이 교생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만 담아뒀어요. 민수가 지영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도 단 하루도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도, 돌아오고 싶었던 이유도 전부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지금 전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에요. 38살 성인이고 선생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김지영 씨, 20년 늦었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지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야,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에도 너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 물론 절대 드러낼 수 없었지. 넌 학생이었고 난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너무 똑똑하고 착하고 순수한 내 모습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어. 내가 미국 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지영이 민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20년 동안 나도 너를 잊으려고 했어. 하지만 못 잊었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20년 늦었지만 이제 시작해보자. 우리. 민수는 지영을 끌어안았다. 한강의 야경 아래 2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시작됐다. 사랑해요. 지영 씨, 나도 사랑해. 민수야. 두 사람의 20년 전 멈춰버렸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배 교생 선생님과 18배 학생, 그리고 45세 이사장과 38배 억만장자,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20년 만의 통쾌한 복수가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어쩌면 민수에게 진정한 복수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바로잡고 현재의 사랑을 지키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자에게 용서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